결국 여러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하혈을 하게 되며 칠해가 끝이 났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아이를 잃는다는 슬픔을 어찌나 연기를 잘하던지 보는 내내 광칠삼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희수를 바라보는 서연과 혜진. 혜진도 희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겠죠? 드라마 마인 8회 리뷰 시작합니다. 마인 1회 때부터 쓰러져 있던 네이비색 드레스의 주인공은 희수가 맞았습니다. 다행히 희수는 살아있었네요. 그렇다면 죽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희수는 결국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준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조금도 무너지지 않고 나가겠다 다짐하는 희수. 그런 희수 곁에서 함께하기로 한 서연까지. 두 사람의 효원가를 넘기 위한 공조가 시작됩니다. 한편 지용의 뒤통수 치기에 화가 난 진호는 지용을 불러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요. 아버지가 자신과 지용을 얼마나 차별해 왔는지 따지지만 그런 진호에게 지용은 자신은 아버지에게 한 번만이라도 맞으며 컸으면 바랬다 말을 합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여기서 나오네요. 잘난 지용 때문에 자신이 혼만 난다 생각한 진호와 자신에게는 그저 무관심하다 생각한 지용. 이런 두 사람을 괴물로 만든 건 바로 서로에게 맞지 않은 훈육을 한 아버지 한 회장의 탓이겠죠. 진호는 진실을 말하길 바래 지용에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지용은 결국 약속을 어긴 어머니를 원망하기만 합니다. 희수가 아냐며 협박을 해도 전혀 통하지 않는 지용. 정말 저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나요? 내려가기 싫다며 자신의 진심을 말하는 진호에게 그렇다면 자신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호를 회장 자리에 올리기 위해 지용과 거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서연. 순애에게 찾아가 말을 참는 방법을 생각하라며 무시할 대로 무시하고 나가버립니다. 순애는 정말 주책 맞은 입이 문제인 듯 싶네요. 한편 성태는 서연의 부탁으로 희수를 태우고 병원을 갔는데요. 이를 비밀로 하기로 한 성태가 피가 묻은 희수의 차를 닦는 것을 하필 주집사에게 들키고 맙니다. 주집사는 또 입방정을 떨게 될까요? 고통 속에 있는 희수를 곁에서 위로하는 유연. 그런 유연에게 하준이를 부탁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하준이 생각뿐인 희수. 자식에 대한 애착도가 매우 높은 듯 보이네요. 희수가 유산한 사실을 모두 비밀로 입막음을 시키는 서연. 지용에 대한 분노가 희수만큼 높아서이겠죠? 한편 지용은 자신의 어린 시절 엄마인 미자가 자신에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을 하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엄마는 한 회장과는 사이가 좋았지만 자신이 낳은 아이인 지용은 저주했었나 보네요. 한편 희수를 찾고 있는 지용. 지용과 마주친 유연은 희수가 친정으로 갔다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연을 의심하는 지용. 그때 서연이 나타나 유연을 감싸주며 자신에게 말을 했다 말하고 가만히 있으라 지용을 또다시 자극합니다. 밖으로 나온 유연은 다시 수혁이 그리운 걸까요? 또다시 수혁이 머물고 있는 곳까지 가게 된 유연. 둘이 점점 더 위험해지네요. 한편 성태가 블루 다이아를 훔친 것을 알고 있는 진호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모두 자신에게 전달하라 명령합니다. 과연 성태는 진호에게 충성을 다하게 될까요? 병실에 홀로 있는 희수를 찾아온 혜진. 혜진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일까요? 눈물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순애를 찾아온 지용.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화가 나서일까요? 무서운 얼굴로 찾아옵니다.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진실을 모두 순애에게 뒤집어 씌우는 지용. 갑자기 저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화가 나 순애를 치매로 만들려는 걸까요? 한편 진호의 말을 듣고 지용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한 성태. 이러다 성태가 지용의 손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갑자기 서재로 들어온 지용을 보고 몰래 숨은 성태. 하지만 서랍이 열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눈치챈 지용은 자신의 핸드폰을 들고 나가버립니다. 그 핸드폰 속에는 웬 남자들 사진이 잔뜩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 싸움판에서 사용된 사람인 듯 싶네요. 하지만 성태는 진호에게 지용에 대해 이야기해주는데요. 생뚱맞게 지용이 게이라는 결론을 내버리네요. 마음이 복잡한 서연은 엠마 수녀님을 찾아갑니다. 희수의 문제라며 함께 병원으로 가자 말을 하지만 그 사이 희수가 사라집니다. 그 시각 희수가 사라짐에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한 지용. 사실 희수는 혜진과 함께 있었는데요. 희수를 혼자 있을 수 있도록 숨겨준 것 같네요. 한편 미술관으로 간 서연은 장애 화가를 만나 그림을 부탁합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주면 서연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겠다 답을 합니다. 그리고 희수 역시 지용의 연락에 친정에 있겠다며 일주일이란 시간을 말하게 됩니다. 일주일 후 뭔가 큰 사건들이 터지게 될 것 같네요. 아이를 잃은 희수가 안쓰러운 혜진은 가라는 말도 무시한 채 희수의 곁에서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후 미술관으로 찾아온 수지. 하지만 서연은 만나지 않겠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심에 찬 듯 효원가로 다시 돌아온 희수. 그리고 혜진까지. 희수는 지용을 보고 묘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직은 상처가 다 아문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런 희수의 곁에 다가오는 하준이. 희수가 먹고 싶던 홍옥을 건넵니다. 왜 매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까요? 이 드라마. 그리고 희수의 심경의 변화를 묘하게 알게 된 지용. 혹시 희수가 유산한 것까지 눈치채게 될까요? 그런데 엠마 수녀님은 명품백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는데요. 성당은 자신의 방 서랍 속에 가득 들어있는 명품백. 수녀님이 명품백이라니? 너무 앞뒤가 안 맞는데요. 역시 미자가 엠마 수녀님이 맞는 것 같네요. 지용의 집에서는 희수와 식사를 하며 혜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이 내쫓으려 노력해도 쫓아내지 못했던 혜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한 지용과 하준이 엄마이기에 쉽게 나갔다 말을 하는 희수. 두 사람의 두뇌 싸움이 되겠네요. 서연의 집에서는 수혁의 약혼녀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수혁이 이놈도 효원가 남자들처럼 첩이라도 두려는 걸까요? 싶었는데 웬걸. 수혁이는 양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사랑 없는 결혼은 안 하겠다 선언합니다. 결국 힘든 길을 선택했나 보네요. 순애는 수혁이 꼭 회장 자리에 올라야 한다 말을 하며 미자의 아들이 절대 회장직을 오르는 것을 볼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런 순애에게 서연은 절대 지용은 그 자리에 오를 수 없다 말을 하는데요. 아마도 자신이 시아버지와 말했던 무언가 때문이겠죠? 그리고 희수의 집에서는 역시 연기자였을까요? 완벽하게 지용을 속이고 있는 희수. 소름 끼치는 지용의 모습에 희수는 기가 찬 듯 보이네요. 희수의 앞으로 꽃과 홍옥을 보낸 지용.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집에서 운동 중인 희수를 뒤에서 또 몰래 보고 있는 주집사. 왜 맨날 주집사는 이딴 걸 보게 되는 걸까요? 성태를 불러 작은 사모님과 함께 어딜 갔었냐 말하라 협박을 시작하는 주집사. 결국 성태는 주집사에게 희수가 아기를 잃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주집사 진짜 왜 안 쫓겨나는 거죠? 한편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열리고 지용은 자신이 이사진들의 도움을 받아 회장직을 오르려 했는데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한 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됩니다. 코끼리를 담 밖으로 내보내는 그림으로 해답을 얻은 서연의 방법일까요? 홀로 자리를 피해 눈물을 보이는 지용. 한 회장의 유언장은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그때 서연은 지용에게 혜진이 왔다 말하며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화려하게 등장을 하는 혜진. 희수와 어떤 계약이라도 한 걸까요? 나갔다 다시 들어오게 된 혜진은 다소 결의에 찬 모습이네요. 그런 혜진을 보고 미소 짓는 서연. 그때 들어오는 지용까지. 혜진을 끌고 나가려는데 자신의 아이를 내놓으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희수의 등장. 자신의 것을 뺏으려는 자는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희수. 희수가 혜진을 죽여버리기라도 한 걸까요? 쓰러져 있던 희수가 눈을 뜨고 주위에 쏟아져 있는 피를 보곤 울기 시작합니다. 과연 누구의 피이고 누가 죽은 걸까요? 역시나 수상하기만 하던 엠마 수녀님은 팔아부터 서서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 같은데요. 죽었다 생각한 미자일 가능성이 더욱 커졌네요. 그리고 정말 하준이를 다시 찾으려는 혜진의 모습도 보입니다. 희수와 손을 잡고 버리는 일인지 아니면 정말 하준이를 찾기 위함인지 다음 주가 기대가 되네요. 희수는 역시나 괴로움을 이기기 힘들어하는 모습 같은데요. 그저 문을 열고 나가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복수고 뭐고 그저 무서운 지용이를 모르는 척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매회의 눈물바람 저주바람인 드라마 마인.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광치쌈은 유독 이번 주 시간이 더 빠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더 기대되는 드라마 마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